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아티스트 이성근입니다. 바둑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자, 여러분이 제 이제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바둑이 재미있고 쉬운지 느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바둑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흑백의 까만 돌, 영토 싸움, 이세돌과 알파고. 네, 좋아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죠. 바둑은 지상 최고의 전략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수천 년, 5천 년에서 1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얘기가 되어지죠.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선들의 노름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둑을 두었다. 그만큼 정신수양으로서 우리에게 현재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럼 한번 바둑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바둑판은 이렇게 보통은 19줄 큰 판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작은 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둑은 돌을 놓쳐. 그러면 이 주위에 이렇게 영역이 생겨요. 검은 땅이 되기 좋은 곳이죠. 그럼 백도 한번 놔볼까요? 흰 돌도 한번 짠 놨습니다. 생겼죠. 그래서 요 여기 이쪽이 바로 네 검은 땅이 되기 좋은 곳. 자, 여기는 하얀 땡이 되기 좋은 곳이죠. 음, 서로 마주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 빨간 세모는 경계선, 아직 땅이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바둑을 한번 끝까지 한번 보여줘 볼게요. 짠! 표정이 놀라고 있네요. 그럼 이 논란도를 웃게 만들고 싶어요. 짠! 웃었네. 야, 이렇게 이제 검은 땅이 넓어지고 있죠. 그 흰 땅도 한번 해볼까요? 짠. 안 웃었네. 그러면 얘가 좀 멀리 갔나 보다. 다시. 짠. 웃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이좋게 바둑은 양, 흑, 백이 어, 서로 겨루면서 사이좋게 공존하는, 땅을 공유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흑이 이제 땅을 한번 넓히면서 백땅을 좁혔고요. 백도 맞고요. 네,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계선을 이렇게 막고 서로 지키다 보면은 집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음, 자, 어때요? 경계선이 없어지고 서로 하얀 네모하고 검은 네모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흑당의 완성된 땅이고요. 이쪽이 안녕. 나는 땅이 꽤 있네. 백도 웃고 있죠. 음, 그러니까 바둑은 이제 무한한 승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근본 철학에는 이렇게 공존, 상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사이좋게 집을 나눠 갖고 있죠. 그럼 몇 집인지 한번 같이 한번 세볼까요? 먼저 흙집부터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곳이 한 집이에요. 총 16집. 백집은요, 이렇게 15집. 한 집 차로 흙이 이겼지만 백도 행복해요. 왜죠? 같이 나눠 가졌거든. 이게 체스하고 장기하고 달리 바둑은 어,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땅을 다 가지려고 하면 욕심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바둑이 땅을 막으면 된다. 끝. 너무 쉽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바둑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까요? 그 이유는 지금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서로 나누어 갖다 보면 겨루면서 전투가 발생하죠. 예를 들면 흙이 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살아버리면 백당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백은 이제 잡으러 가야 돼요. 어떻게? 길을 막아야죠. 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길 세 군데를 막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그럼 검은 돌이 한번 도망갈 데가 있는지 볼까요? 어, 구석이라 도망갈 데가 별로 없네요. 짠! 아, 잡혔네요. 잡힌 돌은 어디에 뜨죠? 여기 이렇게 세 점이 잡혔어요. 그럼 이 잡힌 돌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네, 바둑통에 고란스이 담겨져서 나중에 흙집을 메우게 됩니다. 어쨌든 필연적으로 이렇게 바둑은 음, 전투가 일어나요. 서로 들어갑니다. 땅이 넓어 보이면. 그럼 이제 잡느냐 못 잡느냐 또 이런 게 이제 전략이 무궁무진하게 벌어집니다. 지금은 판이 작다 보니까 별로 서로 들어와도 살기가 어렵네요. 음, 반대로 흙이 들어와도 이렇게 백이 들어와서 길을 막으면 음, 백돌 서로의 돌을 이 흙돌을 백이 잡으면서 집이 생기는구나. 아, 재밌죠. 이러면서 이제 무한한 전략이 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둑의 규칙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실제로 한 스텝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1가 누가 집이 많은가요? 오, 자, 이렇게 흑백이 서로 이제 대치돼서 집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집이 더 많나요? 검은 집이 넓을까요? 하얀 집이 넓을까요? 음, 아까 우리가 무엇을 센다 그랬죠? 예, 이 점, 이 점,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센다 그랬죠? 이 점, 점. 이 점을 세보면은 이 바둑판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줄 바둑판이죠. 음, 일곱 줄이 있기 때문에 7이 14, 100은 14집. 그럼 흙은 21집이 되겠죠. 흙집이 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딱 봤을 때, 음, 물론 이게 우리가 세볼 수도 있고요. 17집. 100은 13집. 흙이 4집이 더 많네요. 자, 다음. 얘는 어때요? 굳이, 얘는 막히지 않았어요, 지금. 얘는 흙이 이렇게 지금 땅이 되고 있는 거고, 아직 이쪽은 안 막혔죠? 안 막혔어요. 10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집 모양만 보면 이대로 끝나면은 아마도 흙집이 넓겠죠. 자, 쉽죠? 얘는 어때요? 조금 백이 더 넓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누가 더 집이 많은지 조금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간을 보는 눈이 이제 시야가 틔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한번 넓은 곳을 차지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은 돌 차례예요. 흙은 A에 둬야 될까요? B에 둬야 될까요? 자, 가만 보면은 음, A 쪽은 사실 공간이 그렇게 넓힐 공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B 쪽은 여기 비어있는 땅 어때요? 비어있는 땅이 상당히 많죠, 여기.
오, 이에 무한한 가능성. 미지의 땅을, 이 미지의 땅을 개척할 수 있는 곳이 많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생도 그렇잖아요. 존재를 넓혀가는 때 우리의 영혼은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둑도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 존재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음. 근데 A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대로 백이 존재의 영역을 넓혀서 어, 백당이 넓어지겠죠. 그럼 이제 A일까요? B일까요? 요건 좀 힌트를 한번 까볼까요? 여러분, A가 넓어 보이십니까? B가 넓어 보이십니까? 음, 한번 볼까요? 그냥 이렇게 이으면은, 아, 여기가 흑당이 되기 좋은 곳입니다. 왜? 구석에는, 상대가 이렇게 구석에는 못 들어와요. 이게 막혀 있다고 보여요. 벽이에요, 벽.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1만 년 전, 2만 년 전에는, 네, 동굴, 이, 이 삼방이 막힌, 지금은 두 방향이 막혔죠? 이 막힌 동굴에 살아야지, 이 짐승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잘 못 들어왔죠. 이쪽으로 못 들어오니까. 두 방향만 막으면 되죠. 그래서, 네, 이렇게 흙이, 땅이 되기 좋은 곳이고, 이쪽은 백땅이 되기 좋은 곳이고. 그러면, 자, A가 넓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B가 넓습니까? 아, A가 넓네. 네,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5살, 6살도 풀어요. 그래서 그만큼 쉽습니다. 자, 그래서 바둑은 이렇게 넓은 데를 차지해라. 다음.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조금 쉽게 그려볼게요. 이제는 A 쪽이 넓어요? B 쪽이 넓어요? 예. A가 좀 넓죠? 음, 넓은 곳을 막아서 집을 지킨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흑당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면 백당은 이렇게. 네. 그러면은 나머지 빈 공간, 음, B가 넓겠죠. 자, 그럼 이제 요만큼 이제 우리가 땅에 대한 공간에 대한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 이 돌을 잡고 싶어요. 사냥을 이제 하고 싶어. 그러려면 이 돌이 어떻게 사는 길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보면 얘는 표정이 어때요? 어우, 찡그리고 있어. 얘는 놀라고 있고 얘는 웃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그 이유는 짜잔. 아, 이 돌이 가진 사는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활로라고 하는데 바로 살활길로 사는 길. 흙은 사는 길이 네 개나 있죠. 얘는 세 개, 얘는 두 개. 그래서 흙이 이 가운데 중앙에는 사는 길이 한 수를 놓을 때마다 몇 개씩 늘어요? 4, 6, 8, 10. 두 개씩 내네요. 굉장히 튼튼한 모양입니다. 그럼 아래로 가면 이 벽 쪽으로 가면 3, 4, 5 하나씩밖에 늘지 않죠. 음, 그래서 가운데가 힘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흙이 백을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이 길을 둘러싸서 막으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 가끔 오목을 두시는 분들은 막 대각선을 막는데, 대각선을 막으면은 당장 얘한테 영향은 없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굳이 돌을 많이 쓸 이유가 없죠. 바둑은 효율의 게임이에요. 어떤 효율? 똑같이 180개, 181개의 돌을 써서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놀이기 때문에 돌을 적게 써서 잡아야 돼요.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길을 막아서 잡으면 됩니다. 아유, 쉽다.
자, 이제 어려워졌어. 이제 조금 헷갈려. 뭐죠? 서로 얽혔어. 그때 음양이 얽혀서 이제 한편의 인생의 드라마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얘 사는 길을 다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어, 가장 약한 돌이 이제 위급하겠죠. 음. 그러면 이제 강한 돌을 하나씩 이제 지어 나가면, 얘가 남았어요. 그럼 얼른 서로 길이 한 개니까 흙이 잡으면 좋겠죠. 근데 욕심을 부리고, 두 개를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먼저 잡아버리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이 얽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활로 이 돌이 가진 활로 수라고 하죠. 수를 세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몇 수인지 다 수를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돌을 하나씩 없애고 야, 얘가 가장 크다. 약한 돌을 잡는 거죠. 음.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를 세다 보면은 결국은 서로 한 개 한 개가 있네. 그럼 얘가 얼른 이제 하나씩 지우다 보면은 얘를 잡아야죠. 근데 여기 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 두면 백이 잡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바둑을 접할 때 수를 잘 보는 게, 이 경험을 쌓는 게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 자, 이것도 이제는 한번 우리가 힌트를 안 줘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몇 수일까요? 하나, 둘, 세 수. 얘는, 얘는 붙어 있는 돌은 이제 묶어 셉니다. 묶어 써요. 얘는 한 그룹이에요. 한 몸이에요. 하나, 둘, 셋. 얘는, 백이 막혀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하나인데. 반대로 백은, 얘는, 둘이구나. 얘는 셋이구나. 얘는 둘이구나. 아, 그럼 얘가 제일 약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른, 얼른 도망가야죠. 자, 어, 그럼 몇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됐네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게 표정이 좋겠죠? 왜? 세 개가 됐으니까. 그럼 백이 이렇게 좁혀와도 두 개잖아요? 흑도 두 개죠? 그럼 먼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표정을 보면서 아니면은 활로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갈 거예요. 그래서 약한 돌을 좁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모양 속에서도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 자, 마지막 문제. 얘는 자, 가장 약한 돌을 찾아보세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얘는 몇 개예요? 세 개죠. 하나, 둘, 셋. 얘는 둘. 얘는 하나다. 이게 하나입니다. 백은 둘. 얘는 둘. 얘는 둘. 아, 그러니까 얼른 얘를 살려야겠네요. 그러면 표정이 웃겠죠? 표정이 좋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이 붙으면 활로를 세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전투가 붙고, 음, 이제 잡다 볼 수 있겠죠. 서로 잡힐 수도 있고, 서로 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넓은 쪽으로 땅을 넓혀가고, 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전투와 서로 땅을 나눠 갖는 이 공존, 음, 이게 같이 가다 보면은 바둑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왼쪽은 흑당, 오른쪽은 백당.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바둑을 규칙을 배워봤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 바둑이요. 끝이 없는 게임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제가 40년, 30년 정도 바둑을 두어왔는데도 매번 새로운 판이 탄생합니다. 그만큼 경우의 수가 무한하죠. 음, 그래서 아직도 전 너무 재밌어요. 매번 새로운 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마치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판타직한 인생을 살아볼까? 이번에는 조금 조화로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볼까? 이렇게 이제 그걸 바둑판에 나의 경험을 투영하는 것이죠.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이제 실전 이어서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